저는 수많은 공격수를 상대해왔습니다. 유럽 무대의 정상급 스트라이커들, 월드컵에서 이름을 떨친 에이스들, 그 누구도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했던 걸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감독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패배한 감독의 변명이 아닙니다.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오늘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한 솔직한 증언입니다. 미국을 뒤흔든 손흥민의 압도적 클래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 경기부터 한 골과 도움 3개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혼자서 무려 4골에 관여하며 에스파냐 수비진을 초토화했는데요. 2026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6대1의 대승을 이끌며 완벽한 원맨쇼에 북중미 대륙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지에서 한 골과 3도움이라는 기록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 캄포스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작정하고 밝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와 코칭 스태프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는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영상을 수십 편 분석하고 히트맵을 펼쳐놓고 그의 움직임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역습 루트, 중앙에서 짧은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 뒤를 찌르는 침투, 심지어 오른쪽까지 넘어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분석 자료가 쌓일수록 오히려 혼란은 깊어졌습니다. 왼쪽을 막으면 중앙이 비고 중앙을 틀어 막으면 측면이 열리는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제게 최종 보고서를 건네며 한 말이 기억납니다. 감독님,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결국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경기를 앞두고 수비 라인의 높이를 경기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 그의 폭발적인 가속력에 뒤를 잡힐 것이 뻔했고 낮은 블록을 형성하면 그가 중거리에서 보여주는 정밀한 슈팅과 창의적인 패스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변수가 상대 감독에게 안겨주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결국 저는 중간 높이의 수비 라인과 상황별 대인 마크를 혼합해 절충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호텔방에서 전술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쳐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획이 90분을 버텨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손흥민 선수는 4-3-3 포메이션의 중앙 공격수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출발해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오고 다시 오른쪽 채널로 이동하며 때로는 미드필더 라인까지 깊숙이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센터백들은 따라가야 할지, 자리를 지켜야 할지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판단의 매 순간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수비 조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수비 라인의 지시를 내리려 했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는 사이에 이미 그는 또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감독의 지시보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항상 한 박자 빨랐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수비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들더니 순간적으로 기어를 바꿨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았습니다. 우리 풀백이 대응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손흥민은 측면을 뚫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상 분석에서 확인한 손흥민의 스피드는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질 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 시트 위의 숫자와 실제 피치 위에서 체감하는 속도 사이에는 놓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석만으로는 절대 대비할 수 없는 오직 천부적인 재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속도가 단순히 직선 질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향 전환의 순간에도 속도의 손실이 거의 없었고 급격한 커팅 동작 후에도 몸의 균형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첫 번째 방향 전환에 반응하는 동안 그는 이미 두 번째 움직임을 마쳤고 슈팅 자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우리 수비수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악몽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직접 골문을 강타하는 슈팅, 아니면 수비 라인의 빈틈을 꿰뚫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 어느 쪽을 경계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슈팅을 차단하려 몸을 던지면 그 틈으로 동료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패스 라인을 끊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발을 들어 올려 골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것, 그것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백이 벤치 쪽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슈팅을 막아라, 패스를 끊어라, 둘 중 하나를 지시하는 순간 나머지 한쪽이 열리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팀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 동료들에게 결정적 찬스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동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축구 지능이 만들어내는 전술적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절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위협은 그가 직접 만들어내는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피치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수비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모든 곳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득점과 수많은 도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치보다 손흥민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경기 내내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팀의 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의 움직임을, 경기 운영의 철학을, 공격의 리듬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한 셈입니다. 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준의 개인이 팀 전체를 탈바꿈시키는 광경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서 손흥민은 탐나는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전술적 유연성, 폭발적인 기량,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손흥민의 클래스 앞에 완패했고 그것이 오늘 경기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